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벗아크 용접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용접 자격증은 용접 기사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나머지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능장, 특수용접 기능사, 용접 기능사는 난이도가 다 비슷비슷해요. 나오는 문제도 60문제로 거의 동일하고요. 용접 산업기사가 약 과락이 있는데 그거 빼고는 비슷하고요. 난이도가 아무래도 특수용접 기능사하고 용접 기능사가 좀 더 난이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영상 용접 자격증 필기 준비 영상, 이 영상 다 보시면은 모든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특수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능장 모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영상만 잘 듣기만 하셔도 용접기사는 좀 따로 이렇게 재력학이나 이런 것들 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좀 용접 재료도 그렇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자격증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만 잘 듣기만 하셔도 댓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거든요. 네. 댓글도 많이 읽어보시고요.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과목별로 피벗아크는 피벗아크대로 특수용접은 특수용접, 가스용접, 이렇게 재료, 용접 재료, 용접 제도, 시공 및 설계 각각 나눠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건 잘하는데 이거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을 따로 가셔가지고 재생 목록 열어보시면 되죠. 재생 목록을 열어보셔가지고 그 부분 모르시는 부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시작해 볼까요? 용접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용접회로. 자, 용접회로란 건 뭐냐? 용접회로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용접기예요. 용접기예요. 용접기에 이제 배전판에서 처음에 가시면은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네, 배전판에서 전기를 따다가 연결하셔야 하는데 220V가 들어올 수도 있고 380 들어올 수도 있고 440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용접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버 같은 게 있어요.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여튼 이렇게 결선해야 되는데요. 결선하시기 전에 선 연결하시기 전에 이거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 이게 들어오는 게 380인데 220으로 해놨다 그러면 안에 타버리거든요. 또 440으로 되어 있는데 220V 연결하면은 저는 들어올란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네.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배전판에 들어오는 요거는 뭘로 들어오나? 교류로 들어오거든요. 교류전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교류전기라는 건 또 뭘까요? 교류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죠. 이게 이렇게 교류라는 건 파형이 있는데 이게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인 이런 거를 교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AC라고 쓰죠. 자, 그러면 직류는 뭘까요? 직류는 이게 교류예요. 교류라는 거고요. 직류라는 건 한 번은 계속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걸 직류라고 그래요. 영어로 DC라고 하죠.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그래서 직류라고 하고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영어를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영어 울렁증이 좀 있으신 분도 있어요. 하여튼 영어 잘 안 쓰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AC는 교류고요. DC는 직류예요. 교류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파형을 타면서 파형이 있고요.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고, 직류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같아요. 이게 직류하고 교류의 차이점이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전에서 들어온 전기는 교류가 들어오죠. 교류가 들어오는데 용접기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교류 용접기도 있고 직류 용접기도 있어요. 근데 교류 용접기는 교류가 들어와서 교류를 하니까 이상할 게 없는데 들어온 게 교류인데 어떻게 직류가 될까요? 자, 그 부분을 좀 알아볼까요? 자,
이 용접기 안에는요, 정육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정육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교류 전기가 이 정유기를 통과하면은요, 교류가 이 정유기를 통과하면, 교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정유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직류는 직류인데요. 이게 교류 비스무리한, 완벽하진 않지만 교류 비스무리한 직류가 바뀌는 거예요. 교류 전기가 정유기를 통과하는 순간 완벽하진 않지만 교류 비스무리한 전기로 바뀌어요. 이것을 정유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접기를 쓰고 싶은데요. 이게 교류 용접기예요. 그러면 그냥 결선해서 쓰시면 되죠. 하지만 이게 직류 용접기이다. 그러면 전기가 들어오면 나갈 때는 여기가 정유기가 있다고 그랬죠. 정유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정유기를 통과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배전판에 들어온 요 부분은 우리가 1차 측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1차 측이에요. 자, 그 다음 용접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유기를 통과하면은 직류 용접기를 쓰고 싶으면 용접기 안에 정유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정유기를 통과하면 교류가 완벽하진 않지만 교류 비스무리한 직류로 바뀌는데요. 자, 이 플러스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모재 쪽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걸 접지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모재가 이렇게 있겠죠. 모재를 뭐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는 홀더예요. 용접 홀더고 얘는 용접봉이에요. 얘는 다른 글씨로 쓸게요. 얘는 홀더고요. 홀더이고 얘는 용접봉이에요. 용접봉이고요. 얘는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 용접하고자 하는 거죠. 이걸 모재라 부르죠. 용접하고자 하는 거 철판떼기 모재라 하죠.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구분해서 해야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 용접을 하는데 용접을 한 걸 부하가 걸린다 하거든요. 부하가 걸리는 요거를 뭐라 부르냐. 여기는 2차 측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해요. 앞으로 부하가 걸리는 요 부분은 2차 측이다. 전기가 들어오는 곳은 용접기 전에 들어오는 것은 1차 측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여기 1차 측의 전선이 있잖아요. 여기 전선을 까보면 안 돼요. 실제로 까면 안 되고 여기 굵은 구리선이 하나 들어있어요. 전기선은 대부분 굵은 구리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홀더랑 접지해 놓은 요거를 이렇게 까보면은요, 이 고무로 이렇게 고무 재질로 절연돼 있잖아요. 그걸 까보면은 아주 머리카락처럼 얇은 구리선이 막 수천 가닥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정선이라 안 부르고요. 얘는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케이블이라 부르는데 얘는 용접 홀더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케이블을 전극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이걸 접지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물어놓은 거를 접지라고 그러는데요. 접지 한쪽에 쓴 것을 접지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접 회로라는 건 뭐냐면, 용접 회로라는 것은 이 전기가 어떻게 이 안에서 흘러가는가 하는 거거든요. 일단 1차 측에 전기가 들어오면 교류가 들어오죠. 그 정유기를 통과하는 순간 완벽하진 않지만 교류 비스무리한 직류로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에서 전기가 출발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어디로 먼저 가요? 네, 전극 케이블을 타고 들어가죠. 전극 케이블을 타고 들어가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홀더를 지나죠. 전극 케이블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홀더를 지나죠. 홀더를 지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전기가 용접봉 쪽으로 가죠. 용접봉을 지나서 막 해서 이제 이 아크가 일어나겠죠. 용접봉을 지나서 모재를 지나죠. 모재를 지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아, 접지 케이블로 가죠? 접지 케이블로 간 다음에 전기가 용접기로 갑니다. 이렇게 순환되는 것을 용접 회로라고 그래요. 용접 회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근데 이런 뭐 케이블이라든 전극 케이블, 접지 케이블, 용접봉, 홀더 이런 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자, 그럼 용접 회로는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용접기를 나와서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홀더를 지나서 용접봉을 지나서 모재를 지나서 다시 접지 케이블로 가서 그 다음 마지막 다시 어디로 와요? 용접기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거를 용접 회로라고 그래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용접 회로를 순서가 맞는 것은 1번 용접기, 전극 케이블, 홀더, 용접봉, 모재, 접지 케이블, 용접기 하면 맞는 거죠. 그런데 2번 용접기, 전극 케이블, 접지 케이블, 모재 막 이렇게 섞어놓으면 틀리는 거예요. 땡탈락이죠. 네. 용접 회로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이게 어떻게 되는가 방금 본 그림을 이해하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용접 용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용접 이행의 형태 세 가지 단락형, 글로블러형, 스프레이형 배웠죠? 네, 생각 안 나신 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벌써 세 문제죠? 네, 많이 60 기사 용접 기사는 100문제고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60문제씩이잖아요. 용접 기사가 80문제인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 80문제인가요? 용접 기사가 80문제인가요?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어쨌든 60문제 중에서 3-4문제면 그것도 양이 꽤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접 입열. 용접 입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용접 입열. 용접 입열이란 건 뭐냐면 용접할 때 입 들어가는 열. 입이 입구할 때 그 입자잖아요. 용접할 때 들어가는 열. 이걸 용접 입열이라고 해요. 그럼 용접 입열이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용접할 때 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제품 휘어버려요. 이거 막 변형도 일어나고요. 물성치도 달라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용접 입열이 최대한 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용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상 회사 가서 용접을 하면 어때요? 막 철판이 용접하면은요, 와, 휘어요. 이걸 과연 써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휘어요. 엄청 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랜저를 이런 그랜저를 막 샀어요. 막 몇천만 원 주고 사잖아요. 근데 막 이 본네트가 막 이렇게 휘어 있어요. 본네트가. 그러면 사겠어요, 이거? 안 사잖아요. 이거 뭐 한 4천만 원 넘잖아요. 4천만 원, 5천만 원 하지 않나요? 이런 거를 샀는데 5천만 원짜리 샀는데 뭐 휘어 있으면 사겠어요, 그죠? 근데 배 한 척이 얼마예요? 뭐 몇천억 가잖아요. 또 플랜트 같은 거 막 조 단위로 가잖아요. 그죠? 사우디 왕자가 플랜트를 주문해서 이제 수주 받아서 만들었는데 몇 조짜리인데 막 그게 휘어있다 생각해봐요. 다시 가져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랜저 샀는데 막 휘어있어요. 그러면 가져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용접 입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접할 때 얼마의 열이 들어가느냐예요. 용접 입열이 덜 들어가게 용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접 입열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접 입열 H는 V분의 60 이하이다. 이걸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누군가 계산해 놓은 거예요. 다 똑똑하신 우리 교수님들께서 다 과학자들께서 다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증명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외우기만 하면 되겠죠. 네.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용접 입열 H는 용접할 때 들어간 열 H는 V분의 60 이하인데 V는 용접 속도예요. 속도. 단위는 cm per minut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60은 상수고요. 2는 전압. 2는
전압이에요. 전압. 단위는 볼트이고요. I는 전류. 단위는 암페어예요. 암페어. 그래서 H는 V분의 62I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셨나요? 외우셨죠? 네, H는 V분의 62I고요. 단위는 줄 퍼 센티미터예요. 아까 속도가 센티미터 퍼 미닛이잖아요. 그죠? 줄로 바꾸기 위해서 상수 60을 넣은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요. 속도 기사 보시는 분들이 단위까지 다 아셔야 되고요. 산업기사는 이 단위까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용접임률 H는 V분의 62I입니다. V는 속도 센티미터 퍼 미닛이고요. E는 전압 볼트고요. I는 전류값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용접임열은 잘 보시면 용접임열 H는 어때요? 속도하고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그죠?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거든요. H는 속도와 반비례해요. 또 H는 어때요? H는 E 전압하고 또 I 전류하고는 비례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그럼 용접임열을 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접임열을 덜 들어가게 하려면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되죠. 속도가 크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용접임열이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접임열을 작게 하려면 속도를 크게 하면 되죠. 속도를 크게 하면 어때요? 막 속도만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접이 안 되겠죠. 네, 전류값을 올려야 되잖아요. 용접 전류. 그럼 전류라는 건 뭐예요? 또 전류. 자, 전류 한번 볼게요. 전류라는 것은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이에요. 전류라는 것은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이라 해요. 전압이라는 것은 아크 세기예요. 아크 세기.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안 가시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전류라는 것은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능력이에요. 전압이라는 건 아크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올라가면 아크가 세지니까 아크가 안정돼요. 전압을 올리면 아크가 세지니까 아크가 안정돼요. 전류를 올리면 용접봉 또는 모재가 잘 녹아요. 그러겠죠? 전류를 낮추면 용접봉 또는 모재가 안 녹아요. 들러붙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러면 속도를 빨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접봉 모재가 빨리빨리 잘 녹아야 이것도 잘 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 값을 올리는 거예요. 전류를 올리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용접 임열하고 전류하고 비례 관계잖아요. 얘 올리고 얘도 올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전류를 조금만 올려도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예를 들어서 120A에서 150A로 올리잖아요. 우리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120A, 150A 올리면 속도는 거의 2배 이상 빨라져요. 얘는 여기서 올라가는데 20-30%밖에 안 올라가지만 얘는 거의 100배, 100% 올라가요. 2배 정도 빨라져요. 거의 손이 안 보이게 막 하시 안 그러면 구멍이 뻥 뚫리거든. 왜 그래요? 전류가 올라가면 용접봉하고 모재가 잘 녹으니까 구멍이 뚫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접 입열을 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전기를 좀 세게 쓰시는 분이 많아요. 전기를 세게 쓰면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빠르면 용접 입열이 덜 들어가거든요. 자, 용접 입열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